2005년 1월 타이거 우즈가 말했다. 역사상 자신의 스윙을 진정으로 소유한 선수는 단 2명뿐이다. 벤 호건 그리고 모노먼. 그런데 이 사람의 PGA 투어 통산 상금은 $7,000였다. 차 안에서 살았다. 겨울엔 볼링장에서 핀을 세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괴짜가 아니었다. 어느 날 캐나다 오픈 연습 라운드. 모노먼이 동반자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상대는 조지 넵슨, 당시 캐나다 최고의 선수였다. 정규 타수 안에 플래그 스틱을 맞힐 때마다 $5. 프로골퍼에게 깃대를 직접 맞추라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넵슨은 비웃으며 수락했다. 첫 번째 홀, 플래그 스틱을 맞췄다. 두 번째 홀, 또 맞췄다. 세 번째 홀, 다시 맞췄다. 넵슨은 자신의 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갔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근데 이런 선수가 왜 차 안에서 살았을까? 모노먼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했다. 클럽하우스에서 다른 선수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말이 빠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규칙이 명확한 상황에선 완벽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앞에선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함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이라면 다른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세상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뇌. 그런데 모노먼이 살았던 1950년대에는 그런 언어가 없었다. 지원도 없었다.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골프였다. 눈을 맞추지 않아도 됐다. 규칙이 명확했다. 그는 매일 혼자 나갔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연습장에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쳤다. 다음날 피가 멈추면 다시 쳤다.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는 공을 치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의 스윙은 이상했다. 스탠스가 넓었다. 공과의 거리가 멀었다. 클럽 헤드는 공에서 30cm 뒤에 놓여 있었다. 피니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은 매번 똑같이 날아갔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오차가 생길 곳이 없었다. 그의 아이언을 보면 이해가 된다. 정중앙 그루브만 달아있었다. 수만 번 정확히 같은 지점. 타이틀리스트가 그의 샷을 공식 측정했다. 결론은 한 줄이었다. 모노먼의 볼 스트라이킹은 물리적으로 완벽하다. 골프 역사상 사이드 스핀 제로가 측정된 선수는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PGA 투어는 골프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선수들은 클럽하우스에서 어울렸다.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었다. 모노먼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눈을 맞추지 못했다. 대화가 어색했다. 그것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두 번째 PGA 투어 시즌. 한 대회에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었다. 라커룸 구석, 동료 선수 2명이 다가왔다. 투어에서 그딴 기괴한 짓거리 좀 그만해. 협박에 가까운 린치였다. 모노먼은 그 길로 미국 무대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람이 무서웠다. 오거스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장내 아나운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도중에 모노먼은 티샷을 쳤다. 캐디 없이 투어 가방을 직접 들었다. 이상한 행동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 대회를 모독하려던 게 아니었다. 대회 기간엔 돈이 없어 코스의 벙커나 차 안에서 잤다. 겨울엔 볼링장에서 핀을 세웠다. 그 돈으로 여름 투어 참가비를 냈다. 토드 그레이브스가 말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골프가 문제가 아니었다. 모노먼은 세상이 만든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대신 매일 연습장에 나왔다. 공을 쳤다. 또 쳤다. 그 반복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세계였다. 그 반복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볼 스트라이커를 만들었다. 그에 대한 찬사는 팬이 아니라 당대의 전설적인 경쟁자들에게서 나왔다. 토마슨, 볼을 가장 잘 치는 사람, 캐나다의 모노먼, 메이저 3회 우승, BJ 싱, 시니골프에 준 선물. 보수적인 투어는 그를 내쫓았지만 그 투어의 진짜 선수들은 그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1995년 모노먼은 65이었다. 여전히 채소 먹고 자며 빈곤 속에 살았다. 평생 은행 계좌조차 없었다. 올랜도 골프 박람회에 그가 나타났다. 타이틀리스트 최고 경영자 원리 유일레인이 그를 알아봤다. 우리 볼을 40년 동안 쳤고 우리 신발을 신으셨군요. 혹시 회사가 뭔가 해준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유일레인이 손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매달 $5,000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어떤 조건도 로고 노출 의무도 없었다. 오직 모노먼이라는 이유만으로 40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세상의 첫 인정이었다. 그는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 부고가 나간 뒤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수천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왔다. 그의 스윙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그로 인해 자신의 스윙 철학을 수정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그가 지금 태어났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